통영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굴 양식지로 매년 수십만 톤의 굴을 생산하며 식탁에 신선한 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운 바다의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굴을 까고 남은 폐각이 매년 수백만 톤씩 쌓이고 있었고 이를 처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었습니다. 폐각은 자연적으로 분해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며 방치된 폐각 더미에서는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부패한 폐각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마을을 뒤덮었고 폐각 가루가 바람에 날리며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폐각을 치우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다에 버리면 해양 오염 문제가 발생해 불법 처리가 되고 육상에 매립하려 해도 처리 비용이 높고 토양 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통영의 어민들과 지자체는 해마다 수억 원의 처리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매년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민들에게 굴은 생계수단이지만 폐각 처리는 커다란 부담이었습니다. 굴을 팔아 돈을 벌지만 폐각 처리 비용으로 다시 지출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경상남도 농촌진흥청 폐자원 활용팀의 선임 연구원으로 버려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주된 연구 분야이며 그 중에서도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오랜만에 연구 목적으로 통영을 찾았다가 해변에 쌓여있는 굴폐각 더미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모으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폐각들은 여기저기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생활하고 있었고 일부 농지는 폐각이 쌓여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한 가지 실험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이 굴 폐각을 비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굴 폐각에는 칼슘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분들은 토양의 산성화를 완화하고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폐각을 가루로 만들어 토양에 뿌린다면 기존의 석회 비료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연구실로 돌아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폐각을 잘게 부수어 토양에 섞어본 결과 토양의 산성도가 중화되고 작물의 뿌리 발달이 촉진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화학 석회 비료와 비교했을 때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확인한 나는 통영시청을 찾아가 굴 폐각 비료의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일하는 이동규 팀장은 굴 폐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통영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농업 현장에서 이 비료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민들과 농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 농경지에서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통영시청은 시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반드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통영의 농민들 중 박성호 씨가 우리의 실험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폐각을 미세하게 가공해 그의 논과 밭에 투입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굴폐각을 활용한 비료 실험은 통영의 박성호 씨 농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오랫동안 토양의 산성화 문제를 겪고 있던 터라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화학 석회 비료는 가격이 비쌌고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토양이 점점 단단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박성호 씨의 논과 밭 일부를 실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하게 가공한 굴 폐각을 섞은 비료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굴 폐각 비료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초기 결과부터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첫째로 토양의 상태가 점차 개선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영과 같은 해안 지역의 농지는 토양이 점점 산성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를 중화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석회 비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한 구역에서는 토양의 산성도가 빠르게 완화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로 작물의 뿌리가 더 튼튼하게 자라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칼슘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굴 폐각 비료 덕분인지 식물의 뿌리가 더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으며 생육이 촉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효과만큼 우려했던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로 떠오른 것은 굴 폐각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폐각을 미세하게 분쇄해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바다 비린내가 남아 있었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자 악취가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폐각 비료를 뿌린 논밭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폐각가루가 날리면서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농민들은 굴 폐각 비료에 대한 불신을 쉽게 거두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화학 비료와 달리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비료를 쓰는 것이 더 확실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박성호 씨 역시 토양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아직 작물 수확량이 늘어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나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통영시청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실험구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규 팀장은 굴 폐각 비료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냄새 문제와 폐각 가루 날림 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시용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료 제조 공정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분쇄 방식이 아니라 폐각을 고온에서 열 처리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냄새를 없애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열 처리 공정을 투여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폐각을 고온에서 가열하여 비린내를 제거하고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알갱이 형태로 가공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설비와 가공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동규 팀장은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통영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촌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환경부와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나는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여 통영시청을 통해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했고 굴 폐각 비료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농민들의 반응은 엇갈렸고 폐각 비료가 정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기존 방식이 더 안전하다며 화학 비료를 고수하려 했고 다른 일부는 환경과 토양 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굴 폐각 비료를 더 사용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폐각 비료의 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 나는 시범 농가를 추가로 모집하고 대조 실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씨의 농장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에서도 굴 폐각 비료를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통영시와 협력하여 농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를 원하는 농민들에게 굴 폐각 비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일부 농민들은 환경부의 관심과 통영시의 지원이 이어지자 폐각 비료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연구 결과를 빠르게 정리하고 보다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굴 폐각 비료가 정말 실용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어민들과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연구와 정책 지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폐각 비료의 미래를 둘러싼 기대와 의심은 여전히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공식적인 반응을 기다리던 중 통영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동규 팀장이 환경부와 농림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굴 폐각 비료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굴 폐각 폐기물이 매년 수백만 톤씩 발생하며 처리 비용과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에도 일부 폐각이 공업용으로 활용되었지만 전량을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새로운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용 비료로서의 효과성과 대중화 가능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통영에서의 추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참여했던 박성호 씨의 농장 외에도 여러 농민들이 관심을 보이며 실험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한 농작물과 기존 비료를 사용한 농작물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실험에서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한 토양에서는 산성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작물의 뿌리 성장이 더욱 튼튼해지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열처리 과정을 거친 폐각 비료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고 가루날림 현상도 크게 줄어들어 시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는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농민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기존 화학 비료의 즉각적인 효과에 익숙해져 있었고 굴 폐각 비료가 정말 장기적으로 유용한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폐각 비료를 대량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시청과 경상남도 농촌진흥청은 환경부와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통영에서 진행된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여 환경부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굴 폐각 비료가 토양 개선에 미치는 영향, 농작물 생육에 대한 효과, 냄새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대량 생산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한 환경부 관계자들은 굴 폐각 비료가 농업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추가 연구와 실용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굴 폐각 비료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 굴 폐각, 폐기물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친환경 농업과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농업 단체와 환경 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굴 폐각 비료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 혁신 사업의 시범 프로젝트에 통영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굴 폐각 비료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인 검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정부 지원을 받아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굴 폐각 비료를 실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많은 농민들이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어민들과 협력하여 굴 폐각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가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새로운 실험 계획을 세우며 굴 폐각 비료가 단순한 실험적 시도가 아니라 한국 농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와 농림부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는 친환경 농업 혁신 사업에 통영이 시범 지역으로 포함되면서 굴 폐각 비료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이 결정되면서 통영시와 경상남도 농촌진흥청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실험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농작물에 굴 폐각 비료를 적용하는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기존에는 논과 밭에서만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과수원과 시설, 재배 농가에서도 굴 폐각 비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협력할 농민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영시청은 굴 폐각 비료의 실용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했고 이동규 팀장은 굴 폐각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가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어민들과의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어민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폐각을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료 원료로 판매할 수 있다면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했던 굴 폐각이 오히려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난관이 발생했습니다. 굴 폐각을 단순히 분쇄하는 방식으로는 냄새 문제와 가루날림 현상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가공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고온 열 처리와 함께 미세 분말, 가공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가공 방식을 적용한 결과 굴 폐각 비료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입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사용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규모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공시설, 확충이 필요했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농림부는 굴 폐각 비료 생산을 위한 공공가공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고려했을 때 폐각을 단순히 버리는 것보다 이를 가공하여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영을 포함한 주요 어촌 지역의 굴 폐각 비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통영은 전국 최초로 굴 폐각을 체계적으로 가공하여 농업용 비료로 활용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함께 농민들의 반응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실험을 통해 굴 폐각 비료가 토양 개선과 작물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점점 더 많은 농가가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해 보고 싶다고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영시청과 연구팀은 농가를 대상으로
굴 폐각 비료 사용법과 효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농민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특히 기존의 화학 비료 대비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 농민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굴 폐각 비료에 대한 소문이 점차 확산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해와 여수, 서해안의 굴 양식, 어촌에서도 굴 폐각 처리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통영의 사례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통영에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굴 폐각 비료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일부 기존 화학 비료 업체들은 굴 폐각 비료가 보급될 경우 기존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부 농민들은 새로운 방식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여전히 기존의 화학 비료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굴 폐각 비료의 실용화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농업계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굴 폐각 비료의 장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존 화학 비료와의 비교 실험을 추가로 진행하여 보다 명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농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농림부는 굴 폐각 비료를 정부 조달 물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굴 폐각 비료가 공식적인 농업 자재로 등록된다면 전국의 농가에서 보다 쉽게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정부 보조금, 지원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며 굴 폐각 비료가 단순한 실험적 시도가 아니라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굴 폐각 비료가 친환경 농업 혁신 사업의 시범 프로젝트로 선정되고 정부 차원의 연구 및 지원이 확대되면서 통영에서는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환경부와 농림부가 굴 폐각 비료를 정부 조달 물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굴 폐각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영시청은 굴 폐각을 체계적으로 수거하여 가공할 수 있는 공공생산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연구팀은 비료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한 농가의 수가 점점 늘어나며 실제 농업 현장에서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화학 비료를 사용할 때보다 토양이 더욱 건강해지고 작물의 뿌리가 깊고 튼튼하게 자라며 병충해에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통영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난관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지원이 결정되자 기존 화학비료 업계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굴 폐각 비료가 전국적으로 보급될 경우 기존의 석회비료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일부 기업들이 로비를 통해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굴 폐각 비료가 장기적으로 농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농민들은 새로운 방식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굴 폐각 비료 사용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존 화학 비료를 사용하던 농가에서는 이미 효과가 검증된 방법을 왜 바꿔야 하느냐는 의견이 강했고 굴 폐각 비료가 실제로 수확량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는 굴 폐각 비료가 토양 및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추가로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농림부 역시 기존 농업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농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조달 물자로 등록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영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도 굴 폐각 비료를 활용한 작물 재배를 시도하고 다양한 토양 조건에서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농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굴 폐각 비료의 장점과 활용 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 세력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일부 화학비료 업계 관계자들은 굴 폐각 비료의 장기적인 안전성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의 공식 지원을 막기 위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굴 폐각 비료의 효과가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연구팀과 함께 보다 강력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단순히 실험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굴 폐각 비료가 실제로 농민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도 기존의 화학 비료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기존 화학비료와의 비교 실험을 보다 정밀하게 진행하고 굴 폐각비료를 사용한 농가의 경제적 이익 분석을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화학비료를 사용한 토양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생물 활동이 감소하고 토양이 점점 단단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굴 폐각비료를 사용한 토양에서는 미생물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 개선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수확량 증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토양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굴 폐각 비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굴 폐각 비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여 정부 관계자들에게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굴 폐각 비료의 조달 물자 등록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농민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반대가 남아 있었고 정부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굴 폐각 비료가 단순한 실험적 시도가 아니라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민들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했습니다. 연구팀과 함께 우리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굴 폐각 비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반대 세력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화학비료 업계는 굴 폐각 비료가 장기적으로 토양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조달 물자 등록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를 펼쳤습니다. 일부 농민들도 여전히 굴 폐각 비료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고 기존 방식에 익숙한 농가에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보다 명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부와 농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종적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통영뿐만 아니라 남해, 여수, 보령 등 다른 어촌 지역에서도 굴 폐각 비료를 활용한 실험이 확대되었고 결과는 더욱 긍정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석회 비료와 비교했을 때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한 농경지는 장기적으로 토양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수확량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존 화학 비료를 사용한 토양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생물 활동이 감소하고 토양이 단단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한 토양에서는 미생물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배수성과 보수성이 개선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적인 확신을 얻기에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기존 화학 비료와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한 농가는 장기적으로 비료 비용이 절감되었고 토양 개량 효과 덕분에 작물의 품질이 향상되어 높은 가격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점점 더 많은 농가가 굴 폐각 비료 사용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 도달 물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농림부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일부 관계자들이 화학비료 업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결정을 보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굴 폐각 비료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또한 농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한 농민들과 함께 환경부와 농림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 농민들은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한 후 토양이 개선되었고 작물의 품질이 높아졌으며 기존 화학 비료보다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경험을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 사용 후 결과를 보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며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굴 폐각 비료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환경부 장관이 통영을 방문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장관은 직접 굴 폐각 비료가 사용된 농경지를 방문하고 실제 작물의 생육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농민들은 굴 폐각 비료의 효과를 설명하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장관은 현장을 둘러본 후 이제는 더 이상 실험 단계가 아니라 시용화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굴 폐각 비료를 정부 도달 물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일부 반대 세력은 여전히 반발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면서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정부는 굴 폐각 비료를 친환경 농업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 지정하고 전국적인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공동으로 굴 폐각 비료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고 통영은 전국 최초로 굴 폐각을 체계적으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거점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굴 폐각 비료가 정부 도달 물자로 등록되면서
이제 농민들은 보조금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했던 굴 폐각이 이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이 되면서 어민들에게도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되었습니다. 굴 폐각을 수거하여 비료 원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이를 통해 어민들은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굴 폐각 비료가 실용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굴 폐각 비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굴 폐각 비료 모델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배우고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며 굴 폐각 비료가 한국 농업을 넘어 세계 농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굴 폐각 비료가 정부 조달 물자로 공식 등록된 이후 통영에서는 대규모 생산과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환경부와 농림부의 지원 아래 굴 폐각 비료를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공가공 시설이 통영에 설립되었고 기존 폐기물이었던 굴 폐각은 이제 자원화된 농업용 필수 자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민들은 폐각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정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농민들은 보조금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굴 폐각 비료를 활용한 농가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국 곳곳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석회 비료보다 장기적인 토양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특히 친환경 농법을 적용하는 농가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수 농가에서도 굴 폐각 비료를 활용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기존보다 과일의 당도가 높아지고 품질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굴 폐각 비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어촌과 농촌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영뿐만 아니라 여수, 남해, 보령, 서산 등 주요 굴 양식, 어촌에서도 폐각을 수거하여 가공하는 시설이 들어서며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굴 폐각 비료는 단순한 친환경 비료가 아니라 어촌과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산업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가 국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의 굴 폐각 자원화 모델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한국의 굴 폐각 비료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연구진과 정책 관계자들이 방문하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는 한국과 기술 협력을 통해 자국에서도 굴 폐각을 자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굴 폐각 비료 모델을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굴 양식 대국이 아니라 해양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자원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한 선진 사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실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정부, 연구기관, 어민, 농민이 협력하여 만든 결과였기에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영의 한 농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한 덕분에 올해 농사가 대풍을 맞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몇 년 동안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하면서 토양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굳이 화학 비료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토양이 점점 좋아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의 말에서 굴 폐각 비료가 단순한 실험적 시도가 아니라 한국 농업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굴 폐각 비료의 성공은 단순히 폐기물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자원순환 농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촌의 어민들과 농촌의 농민들이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정부와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정책적,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굴 폐각이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한국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재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통영 해변에서 악취가 나는 폐각, 더미를 보고 막막함을 느꼈던 순간부터 연구 결과가 하나둘씩 나올 때의 희망, 그리고 수많은 반대와 의심을 극복하고 마침내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굴 폐각 비료는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한국 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굴 폐각 비료의 활용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해외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굴 폐각 외에도 다른 해양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한국이 해양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굴 폐각 비료를 통해 한국 농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어촌과 농촌을 떠올리며
이 변화가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굴 폐각 비료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한국의 농업과 어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민들은 이제 굴 폐각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경제적 자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폐각을 수거해 가공시설에 공급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촌의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되었고 폐각 처리 비용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반면 농민들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굴 폐각 비료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게 되었고 장기적으로 토양이 건강해지면서 농작물의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를 직접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굴 폐각 비료의 성공 사례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해외에서도 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의 정부 관계자와 연구진이 한국을 방문하여 통영을 비롯한 주요 생산시설을 견학했고 일부 국가들은 한국과 기술 협력을 체결하여 자국에서도 굴 폐각을 자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프랑스는 기존의 굴 양식업이 발달한 국가였지만 폐각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굴 폐각 비료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환경부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굴 폐각 비료 모델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이행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굴 폐각 비료 기술을 전수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굴 폐각 비료는 한국의 농업을 넘어 세계 농업에 기여하는 모델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구실로 돌아와 지난 몇 년간의 과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통영 해변에서 썩어가는 폐각 더미를 보았을 때의 막막함,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의 희망, 그리고 수많은 반대와 의심을 극복해 나갔던 과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굴 폐각 비료는 더 이상 실험적인 시도가 아니라 한국 농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탐구해야 했습니다. 굴 폐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한국이 해양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통영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어민들은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 굴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버리는 폐각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지닌 자원이 되었습니다. 농민들도 더 이상 토양의 산성화를 걱정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며 더욱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굴 폐각 비료의 활용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해외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굴 폐각 외에도 다른 해양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한국이 해양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굴 폐각 비료를 통해 한국은 단순히 농업, 생산국을 넘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농업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많은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이탈리아 농업환경연구소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소속의 로베르토 마르티넬리 박사는 한국의 굴 폐각 자원화 기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통영을 찾았다. 이탈리아도 오랫동안 굴과 조개 양식업이 발달한 국가였지만 폐각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한국이 어떻게 이를 해결했는지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던 것이다. 통영의 굴 폐각 가공시설을 방문한 로베르토 박사는 그동안 자신이 연구해온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는 폐각을 단순히 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 비용을 줄이는 방법만 고민해왔지만 한국에서는 폐각을 농업용 필수 자원으로 만들어 오히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바닥에 놓인 가공된 굴 폐각 비료 샘플을 손으로 집어 올리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폐기물 재활용이 아니라 자원 순환 농업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우리는 폐각을 없애는 방법만 고민했지만 한국은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냈군요. 로베르토 박사는 연구진과 함께 직접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한 농지를 방문했다. 그는 기존 화학 비료를 사용한 농경지와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한 농경지를 비교하는 실험 데이터를 보며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토양의 보습력과 미생물 활성도가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한 쪽에서 훨씬 높았고 작물의 뿌리가 더 깊고 튼튼하게 뻗어나간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특히 친환경 농업을 중요시하는 유럽 시장에서 화학 비료 대신 굴 폐각 비료를 사용한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흥미로운 요소였다. 그는 한국 연구진과의 회의 자리에서 이탈리아에서도 굴 폐각을 농업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우리는 이제껏 폐각을 처리하는 데만 집중했지만 한국은 폐각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로베르토 박사는 한국의 굴, 폐각 자원화 기술이 단순히 환경 보호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모델이라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탈리아로 돌아간 후 한국의 굴, 폐각 비료 모델을 연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떠나기 전 연구팀과 마지막 미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농업 강국이 아니라 환경과 농업을 결합한 혁신적인 지속 가능한 산업 강국입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굴, 폐각 비료가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한국이 세계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다. 한국이 만든 이 작은 혁신이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다.